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박승황입니다. 오늘은 언론의 마지막 시간으로서 한국 언론과 일본 언론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뭐가 다른가? 한국 언론이 일본 언론보다 언론 지수가 높다, 한 20계단 정도 높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한국에는 언론 자유가 일본보다 훨씬 좋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좋은 언론 자유가 과연 일본을 우리가 보도할 때 제대로 사용되고 있느냐, 이것도 우리가 한번 유심히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논문을 하나 인용을 해드려서 그 논문 내용을 쭉 설명을 드리겠는데, 한일 언론을 분석한 내용입니다. 2012년 8월 10일부터 1년 동안에 조선일보, 한겨레, 요미우리, 아사히 신문을, 그러니까 1년치분을 갖다가 쭉 한국 관련 기사, 일본 기사를 쭉 검토를 해서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주로 이제 보수 진영에는 대표적인 조선일보, 그다음에 진보 진영의 대표적인 한겨레, 그리고 일본에서는 보수 진영의 대표적인 요미우리, 그다음에 진보 진영의 대표적인 아사히 신문, 이 네 개를 비교를 해보고 각국의 언론의 특징을 결론을 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주로 어떤 걸 연구를 했느냐? 사용하는 프레임이 뭐냐? 그러니까 한국은 일본을 어떤 프레임으로 보느냐? 일본은 한국을 어떤 프레임으로 보느냐? 이게 이제 첫째고, 두 번째는 주관적인 형용사나 부사, 동사를 어느 정도 사용했느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주관적인 판단으로 보도를 하느냐? 이걸 중점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더니 부정적인 게 26%더라. 중립적인 게 71%더라. 긍정적인 게 2%더라. 이게 이제 조선일보고, 그 다음에 한겨레 신문은 부정적인 게 13%, 중립적인 게 84%, 긍정적인 게 1.4%. 요미우리는 부정적인 게 17%, 중립적인 게 87%, 긍정적인 게 0.4%. 아사히는 5.3, 91.3, 3.3. 이렇게 나왔다. 자, 그러면은 이 주관적인 형용사 부사를 어느 정도 사용했느냐, 이걸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각 신문이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주제를 파악하고 또 제목을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주관적인 형용사 부사를 어느 정도 사용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훨씬, 완전히, 해괴한, 떠들썩하게, 노골적인, 비정상적인, 취약으로 절대.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건 사람에 따라서 주관적으로 쓸 수 있는 형용사 부사니까. 그런데 그걸 해서 봤더니 조선일보, 한겨레 신문, 요미우리, 아사히 각각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이걸 종합해 보니까 조선일보하고 한겨레 신문은 주로 17, 18%가 되고, 요미우리, 아사히 신문은 과장 강조하는 부분이 3.4, 7.2. 그러니까 과장 강조는 우리 한국 신문이 많이 하더라. 그 다음에 근거 부족한 내용도 한국 신문이 많더라. 이런 걸 우리가 통계적으로 찾아볼 수가 있다. 또 하나, 주관적인 동사, 뭐뭐 할 것으로 보인다, 추측된다, 뭐뭐 하기 때문이다, 전망이다, 알려졌다, 조짐이다, 뭐뭐 가능성이다. 이런 주관적인 동사를 또 어느 정도 사용했느냐 보니까 우리 한국의 신문들이 일본보다 강조할 때, 그리고 우려할 때, 촉구할 때, 비판할 때 훨씬 더 많이 사용하더라. 이런 내용들. 그래서 이런 내용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국 신문이 이렇다, 일본 신문이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때그때 신문의 그날 사안에 따라 틀리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1년치를 모아서 통계적으로 보면 훨씬 더 우리가 정확히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양국 신문에서 도대체 상대 국가를 어떤 프레임 유형으로 보느냐, 이거죠. 그래서 살펴봤더니 의심스러운 지역 패자.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일본 신문은 한국이 패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보지 않는 건 당연한데, 한국 신문들은 일본에 대해서 아직까지 일본을
패자 이런 인식은 굉장히 강하고 또 의심스럽다. 패자인데 의심스러운 패자다. 이런 게 보는 게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의심스러운 지역 패자가 왜 이렇게 행동을 하느냐. 단순히 의심스러운 지역 패자로만 본 게 아니고 너네들은 지역의 패자인데 왜 이렇게 하느냐. 거기까지 연결이 되더라. 이거죠. 그리고 또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신뢰할 동반자다. 일본을. 물론 의심스러운 지역 패자로도 보지만 일본을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다. 그런데 이제 특이한 거는 아사히 신문 같은 경우에도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로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죠. 또 일본 신문의 특징은 뭐냐면은 한국이 너무 과거에 집착하는 민족이다. 한국은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과거에 집착하는 민족이라는 이런 건 거의 없다. 그런데 일본 신문은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과거에 집착하는 민족이다. 요미우리 아사히 공통적으로 이런 걸 나타내요. 그리고 또 하나 한국은 열등한 국가다. 이거는 요미우리 신문, 아사히 신문에서 한국을 열등한 국가로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더라. 이걸 우리가 한번 유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미디어 프레이밍을 보면은 전형적으로 한국에서 보수 언론은 주로 방해라는 용어를 많이 쓴다. 그러니까 일본이 한국의 이러이러한 데 대해서 방해하고 있다. 이런 게 쓰지만 한국의 진보 언론은 일본이 이러이러한 독소 조항이 있다. 굉장히 비난의 화살을 훨씬 더 강하게 한다. 그래서 이런 특정 단어를 또 반복해서 씀으로 인해서 독자들을 조금 더 감정적으로 이끈다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일신문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니까 중립적인 시각도 굉장히 많았다. 그런데 어떤 프레임에 속박되더라. 예를 들어서 의심스러운 지역 패자라는 한국 신문의 주로 시각은 일본을 의심스러운 지역 패자로 보고 일본은 한국을 열등한 국가라는 그런 프레임에서 보더라. 그리고 주관적인 동사가 너무 많더라. 한국과 일본이 두 나라 공이 주관적인 동사가 너무 많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기자에 따라서 그리고 신문에 따라서 주관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이걸 종합해보면 언론이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4개 신문 모두 중립적인 프레임 모호하거나 이런 게 굉장히 많았다. 하지만 상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게끔 하는 주관적인 동사, 형용사, 부사를 많이 사용했다. 얼마나 많이 썼느냐.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 주관적인 동사가 50% 이상이었다. 일본은 40%지만 그러니까 한국이 훨씬 일본보다 주관적인 그런 판단을 많이 했다.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한국 신문이 일본 신문보다 더 부정적으로 상대를 보도한다. 이거는 1년 자료를 우리가 모아놓으니까 몰라. 이제 그 10년 자료를 모아서 더 살펴보면 어떤 다른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1년 동안 자료를 모아서 살펴본 연구 논문이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는 우리가 여기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론으로 봐서는 한국의 언론 자유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국 신문이 일본보다 훨씬 더 상대 국가를 부정적으로 보도한다. 이걸 우리가 부정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가장 최근에 2019년이죠. 대법원의 강제 동원 판결 보도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겨레 신문은 이건 전적으로 일본 정부 책임이다. 이걸 강조를 했고 또 조선일보는 한국 정부의 책임을 부과하겠습니다. 두 신문 다 맞습니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이게 일본 정부 책임이다. 일방적으로 한국 대법원의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도 객관적으로 이 부분은 이렇고 이 부분은 이렇다. 이렇게 객관성을 가졌으면 더욱더 좋고 한국 언론의 어떤 질을 높일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아직까지는 한국 언론이 어떤 정파성에 따라서 비대칭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는 게 나타났다. 지금 한국 언론사
일본 언론사, 제가 이 한국 언론사가 몇 개고 일본 언론사가 몇 개고 비교해 보려고 엄청나게 많은 자료를 찾아봤는데 정확히 대비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한국 언론에서 말하는 그런 언론의 종류의 등급하고 일본에서 통계내는 언론의 종류의 등급이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한국은 언론사가 너무 많다. 일본보다. 그건 확실하다. 왜? 지금 한국 언론사에 등록을 한 내용을 2019년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표로 보여드리는데 여기에 보면은 일간신문 307, 일반주간신문 1217, 특수일간신문 40, 특수주간신문 1704. 거기에 인터넷 신문은 한국에 8396, 뉴스통신 26, 잡지, 기타 간행물. 그래서 총계로 언론이라는 이름을 쓰고 지금 등록을 한 숫자가 19,000개입니다. 거의 2만 개가 됩니다. 저는 최근에 많이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방에 가면은 언론사들이 대부분 식당을 같이 경영을 하고 있다. 물론 이제 대부분은 아니겠지만 일부 그렇게 있죠. 그러면서 선거 기간 동안에 선거 후보자들한테 언론사들이 자기 식당을 또 같이 이용해달라고 요구를 한다. 물론 안 가도 되지만 그렇게 또 후보자 입장에서는 안 갈 수도 없고 또 이게 이 식당에 이 언론사들이 이 식당을 홍보를 하면서 관청에 자기 언론사이면서 식당을 겸업한다는 걸 또 선전을 해서 관청 사람들이 또 안 갈 수도 없는 그런 내용을 많이 들었습니다. 과연 우리 한국에서 이렇게 언론사들이 많이 있을 필요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일본에서 언론기관을 2022년 4월 1일 날 등록한 내용을 보니까 신문사가 98개고 통신사 4, 방송사 22개. 이건 물론 한국과 바로 이게 비교되는 건 아닙니다. 일본에서는 이게 단위가 큰 거고 한국은 단위가 적은 것까지 구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 단순 통계로 비교하면 안 되고 제가 이제 통계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정확히 비교는 안 합니다만 지금 제가 구할 수 있는 통계를 최신 통계를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고 하여튼 결론은 뭐냐면 한국 언론은 너무 많다는 거죠. 그 언론기관이 다 순기능만 하느냐 그게 더더욱 문제죠. 자, 신문 발행 수를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본은 발행 부수가 2020년 10월에 3,500만 부수입니다. 매일. 그런데 한국은 880만 부입니다. 한국은 언론사가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발행 부수가 일본의 4분의 1 되는. 이게 무슨 얘기냐? 한국은 적은 언론사들이 너무 많다. 이거 단적으로 이게 증명이 되는 거죠. 한일 신문 분석 결과를 보고 이제 제안을 하자면은 한국신문은 일본 뉴스를 좀 더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다뤄야 된다. 아까 제가 쭉 분석해드린 주관적인 동사, 형용사, 부사 이 사용하는 그런 비례 이런 걸 참고로 해서 한국신문이 이런 부정적인 프레임 태도에 일관되지 않고 미래를 내다보고 해야 된다. 그래서 또 한국 신문들은 뉴스 정보원을 선벌력으로 활용한다는 그런 내용도 있죠. 정치적 지역성을 개입을 시키는 이런 부분에 이런 여러 가지 걸 감안해서 제가 보기에는 한국 언론은 일본 언론보다 언론의 자유는 많지만 일본에 대해서는 훨씬 더 편파적이고 주관적인 보도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언론에 대해서 보고 또 언론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가를 제가 시리즈에 걸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언론 이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